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투자 이야기, 바로 미국 ETF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소액이라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이제 투자, 재테크 관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만큼 관심이 많은 곳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돈은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남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주식도 잘 몰라서 투자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많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을 잘 모르면 차라리 미국 ETF만이라도 매수를 해도 충분히 투자 시장에서 좋은 소식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가격에 대한 생각이죠.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하죠. 거기에 또 ETF 이야기까지 하면 미국 ETF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지금 투자하면 너무 늦지 않은가요? 라는 말을 자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잘 생각해보면요. 이런 고민을 10년 전에도 똑같이 했고 20년 전에도 똑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계속 올랐습니다. ETF 하면, 미국의 ETF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S&P 500이죠. 이 S&P 500 지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왜 미국 ETF는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미국 투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도 쉽게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미국 ETF니까 이 미국 ETF에 대한 핵심 구조를 좀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먼저 ETF가 뭔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ETF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기업들의 주식을 한 번에 사는 상품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표적인 ETF가 바로 S&P 500이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 이런 세계 최강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은 잘 되는 기업만 남고 못 되는 기업은 자동으로 빠진다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ETF의 가장 큰 매력인 거죠. 단순히 대기업만 모아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건 빼고 잘 되는 기업만 모아놨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즉 ETF는 자동으로 살아남는 기업만 담아놓은 구조다. 이것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이 구조 자체가 이미 상승할 확률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명심해야 하냐면요. 이게 참 아주 쉽고 간단한 이론이지만 이런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 투자 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승장에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좀 초심을 잃고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투자금을 못 잃게 되는 결과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ETF라는 상품은 이미 나에게 투자 시장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확률을 조금 높여주는 도구이다 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주식, ETF 하면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위험. 주식은 위험하다. 언제 상장 폐지될지 모른다라는 말들이죠. 맞는 말이죠. 개별 주식은 틀리면 아예 끝장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잘 나가던 기업들 사례를 보면 명확하죠. 코닥, 노키아, 블랙베리 등 다 한때는 정말 지금의 애플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사라졌죠. 그렇다 보니 이들을 담고 있는 S&P 500은 뭐가 다르나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라는 오해들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S&P 500은 왜 안 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망하는 기업을 계속 버려왔기 때문에 S&P 500은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냉정한 시스템이죠. 실적이 떨어지고 성장이 멈추고 경쟁에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강한 기업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이죠.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 주식은 생존 게임이 되어버린 거고 ETF는 생존한 결과만 가져오는 어떤 그런 구조인 거죠. 여기서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개인은요, 망하는 기업을 고를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실제 망하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에서. 하지만 ETF는 망한 기업을 들고 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강한 기업들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ETF 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 이 구성 자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ETF는 처음부터 좋은 투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투자가 바로 ETF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나의 편이 바로 ETF죠. 그런데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 가격 너무 많이 올랐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 그래서 ETF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단기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ETF가 아니라 왜 꼭 미국 ETF에 투자라고 하고 국내보다 미국 ETF가 더 좋다고 하는지, 그런 이유를 듣기만 했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일단 이 미국 ETF 투자의 진짜 본질은 바로 미국이라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ETF를 산다는 건 단순히 애플 같은 기업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라는 경제 생태계 전체를 동시에 산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전 세계 돈은 어디로 갈까요? 라는 건데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성장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나라가 미국인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글로벌 1등 기업이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 투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 흔들린다, 중국이 불안하다, 신흥국 리스크가 커진다 라고 한다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미국으로 돈이 갑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달러 회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기가 와도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ETF는 이 돈을 그대로 반영하죠. 대표적으로 S&P 500이 이 지수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몰리는 통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돈이 몰리는 시장은 결국 오른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감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묻죠. 미국 ETF 너무 또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봐야 합니다. 미국보다 더 나은 돈의 종착지가 있는지 말이죠.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는 한 돈은 계속 미국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ETF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죠. ETF는 기업에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말에 부정할 수 있는 정답이 있으면 그곳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답을 못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ETF의 방향은 하나이죠. 우리가 말로만 듣고 하던 바로 장기 우상향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ETF는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 그냥 어떤 흐름에 올라타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국 ETF에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ETF가 왜 오르는지 기업이나 시장에서만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돈 자체가 변한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다 라는 생각.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10년 전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추가 질문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자고요. 답은 단순해질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하는 선택이 어디죠? 부동산, 그리고 금, 주식, ETF 이쪽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ETF는 돈이 도망쳐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핵심 구조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이동해야 한다라는 이론으로 시작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디로 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게 분산 투자되는 곳으로 결국 돈이 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ETF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기가 좋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경기가 나빠도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 다시 또 들어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ETF는 좋을 때만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돈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ETF는 기업이 좋아서만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 이것 또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죠. 결국 돈이 시장에 풀리면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ETF가 오르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대부분 기업, 경제, 인플레이션에서 많이 찾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요소에는 마지막 퍼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행동들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은 투자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 기관 투자자, 자동 매수 시스템 이런 게 있죠.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는 조금 우리 국내하고 비슷하지만 이 자동 투자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업할 때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꽤 많은 기업들에서는 퇴직할 때 입사해서 일하는 동안 꾸준히 매년 조금씩 어떤 퇴직금의 명목으로 ETF를 강제로 일부 매수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들이 어떤 장기 투자자들의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무조건 계속 산다라는 거죠. 가격이 올라도 사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ETF가 매수되는 거죠. 이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락장에서 누가 사주는가인데 개인은 공포 때문에 못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런 자금은 어떨까요? 다르죠. 공포와 상관없이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바닥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지죠.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떨어질수록 더 사는 돈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돈의 규모는 개인이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결과가 뻔히 나옵니다. 하락과 공포가 동시에 오지만 결국 ETF로 돈이 몰리고 매수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가격은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ETF 상승은 기업 때문만도 아니고 경제 때문만도 아닙니다. 계속 사는 구조죠. 이걸 이해하는 순간 하락은 이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 사서 모으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보게 되는 어떤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ETF는 시장이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이런 기관, 투자자, 자동 매수 시스템, 뭐 연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서 올리는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 한 흐름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멈추지 못하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ETF는 어떤 주식 시장하고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꼭 어떤 개별 주식 시장처럼 똑같이 기업의 실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끝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미국 ETF